안녕하세요. 오마이 기가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으로 만났었죠. 그리고, 어, 열, 빛, 공기, 소리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패들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어요. 생각이 나나요? 아직도 패들렛 과제를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학교에 불러서 끝까지 하게 하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집 또는 학교의 실내 공간을 측정해 보면서, 우리가 사는 공간의 환경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봤고요. 그리고 측정해 보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재현을 쓰면서 아마도 생각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나죠? 열심히 과제를 따라 했으면 생각이 꼭 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소중한 성과 바람직한 성적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고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몰랐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이 진행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토론 학습, 토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로 나가게 돼요. 과제가 안 되려면 수업 시간에 해라. 선생님이 늘 말을 했죠. 그래서 요번에도 어렵지 않으니까 활동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PPT 화면을 좀 볼게요. PPT 화면에는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성숙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학습 목표를 봅시다. 자, 학습 목표 두 가지는 첫 번째, 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에서 성의 의미는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 안내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의 기능인데 요거는 아마 선생님 생각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적 발달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껏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알기도 할 것 같은데 어, 자신의 몸은 알지만 또 상대방,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의 생식기관의 기능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내 변화가 나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에,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이렇게 할머니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네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어머 웬일이야 부끄럽게 갑자기 옷이 없어요. 옷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하고 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3초의 시간을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초, 2초, 3초. 요 그림의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성적 존재입니다. 예요. 이 많은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연령대도 아이서부터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성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존재에서 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름도 성이라고 쓰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 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할 때 성이라는 건 눈치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고양이 궁금해하는 표정 좀 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이 담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성이란 여기 지금 표시를 보니까 남자 표시, 여자 표시 이렇게 있네요. 이걸 보니까 눈치껏 남자하고 여자의 몸의 차이인가?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성의 의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의미. 그리고 또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도 있어요. 성적 욕구와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함한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감도 성의 의미에 포함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담고 있는 의미가 성이랍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것도 좀 이따 있으니까 그거를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보통 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아마 키키 웃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끄러워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엄마를 안았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을 포근한 느낌, 그런 것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을 나타내는 느낌은,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따뜻하다, 소중하다, 즐겁다, 부끄럽다, 무섭다, 희생한다, 기쁘다, 포근하다, 웃기다, 재미있다, 싫다, 두렵다, 징그럽다, 우습다, 낯간지럽다, 만족스럽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어떤 걸 느낀다고 한번 세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나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소중하고, 즐겁고, 좋고, 재미있고, 기쁘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성은 긍정적인, 따뜻한, 소중한, 즐거운, 포근함일 거예요. 하지만 무섭고, 무겁고, 두렵고, 징그럽고, 웃기기만 하고, 부끄럽고, 싫다면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험이나 환경을 겪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TV를 통해서 혹은 광고나 신문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소설이나 도서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무섭거나 두려운 그런 간접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경험들이 간접 경험이든, 아니면 또 직접 겪었던 경험이든, 여러분 생각에는 긍정적일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들 마음속 소리가 잘 안 들려. 뭐라고요?
그래, 그렇죠. 따뜻하고, 소중하고, 즐겁고,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긍정적인 감정의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요? 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간접 경험이나 아니면 직접 경험을 직접 듣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긍정적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엔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친구들이 또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따뜻한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하겠죠. 이처럼 성은 나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나쁜 이미지, 부정적이고 무겁고 안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소중하고 즐거운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도 감정도 담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성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간의 이런 사랑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은 마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낯간지러워요, 우스워요 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중하고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 이후에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나아가서 성의 의미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섹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키키키키 웃고 그런다. 그거는 이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체크하는 칸에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럼 이 단어 옆에는 여러분들이 남잔지 여잔지를 써야 돼. 그렇게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는 생식기를 중심으로 나누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요거는 신체 구조의 차이 뿐만이 아니라 성행위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TV나 뭐 이런 곳에서 성행위에 대한 노출이, 간접 경험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친구들은 이 단어가 부끄럽고 키키키키 웃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야. 요 단어가 아까 나왔던 성의 의미하고 약간 겹치죠.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혹시 젠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 들어봤다고요? 이 단어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문화적, 사회적인 성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남성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서 인식되는 여성다움의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이렇게 규정 지어진, 법처럼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성이 젠더예요. 자, 더 나아가면 sexua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이 단어는 성과 관련된 표현들, 행동들, 그리고 내가 가지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이 섹슈얼리티야. 아까 봤던 성의 단어의 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감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 이 섹슈얼리티를 나타낸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여성으로서 이런 여성이야. 나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인 성은 뭐 이런 성이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걸 정체감이라고 하고, 나는 이런 여성이 되고 싶어. 이런 남성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이 지향성,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실천하면서 남성답기 위해서, 여성답기 위해서 실천할 거야 라는 것이 모두 다 섹슈얼리티예요. 그래서 성은 사회적, 문화적인 성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성은 이런 거야. 성은 이런 느낌이야. 라는 것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은 꼭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젠더라는 단어처럼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 남성,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체감, 감정, 가치관,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인 성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나뉘기도 하죠. 어떤 사회에서 여성은 이런 느낌인데 어떤 사회에서는 또 다른 느낌의 여성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조금 어려운가? 요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눠서 하자면, 섹슈얼리티는 먼저 섹슈얼리티는 3 플러스 2다 라고 써 있고, 3이란 섹슈얼리티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는 나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는 자기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인 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몸의 측면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성기, 몸의 이미지, 성관계, 그리고 재생산 등이 있어요. 재생산이라는 건 아이를 갖는 것을 이야기해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관계가 들어있어요.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끝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과 돌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섹슈얼리티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2란 언제나 개인과 사회가 함께하는 장이다. 그래서 섹슈얼리티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족, 그리고 대중매체, 종교,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사회적인 관습, 법, 정책,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죠. 사회에서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생각해봐봐. 조선시대 때 여성의 이미지는 어땠어? 글 공부도 못했고 집에서만 있고, 그리고 가사, 육아 이런 것만 했잖아. 공부도 못했잖아. 그리고 뭐 어떻게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없었잖아. 그런 속 안에서의 성에 대한 이미지, 여성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이 굳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섹슈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성은 하하, 우습다, 즐겁다, 가볍다, 징그럽다, 두렵다, 이런 이미지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개인이 생각하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성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분위기, 우리 가족의 분위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어, 폐쇄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갖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성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나 성의 신체적인 부분, 너무 신체적인 부분에만 치중돼 있고 성관계 측면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어떤 관계를 무시하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생각해보자. 범죄는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조금. 자, 요거를 좀 볼게요. 빨리빨리 지나가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선생님이 PPT가 조금 뒤죽박죽이라 왔다 갔다 하지만 선생님 얘기를 잘 따라오면 돼요. 자, 요 표는 팬티 바르게 개는 법이라는 책에서 선생님이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미나미노 다다하루라는 분이 원래는 일본의 영어 교사였어요. 그런데 일본 친구들이 너무 성범죄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정 선생님으로 바꿔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에 대한 네 가지의 정의를 이렇게 A, B, C, D로 나타냈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먼저 둘 간의 성관계에서 합의를 했냐 yes 그리고 no 합의했으면 yes고요. 합의 안 했다. 그러면 아니요. no예요. 그리고 혹시 성관계 하는데 돈이 오고 갔냐? 금전수수가 있었냐? 아니다. 금전수수가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 합의와 금전수수로 A, B, C, D를 나눴어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합의했고 yes, 금전수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A예요. 그리고 합의했는데 금전수수가 일어났어요. 돈거래가 일어났어요. 그게 B예요. 또 합의 안 했어요. 그리고 돈거래도 없었어요. 이게 C예요. 그리고 또 합의도 안 했어요. 근데 금전수수가 있었어요. 이게 D예요. 이 A, B, C, D 중에 범죄들이 있어요. 성과 관련된 범죄들. 이 범죄들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제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팔찌를 차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어,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신상 정보도 공개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면 취직도 못하고 평생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A는 자유연애예요. 자유연애. A는 서로 좋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 좋으면서 금전수수는 없는 거잖아. 요거 봐봐. 합의했고 금전수수 없는 거. 이게 자유연애예요. 근데 자유연애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또 다른 상대방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자유연애에 포함이 돼요. 요거는 나쁜 건데, 그치? 근데 어쨌든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이 A고요. 두 번째 B는 매매춘이나 원조교제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합의했어. 그런데 돈거래가 오고 갔어. 돈거래가 오고 갔어. 나 성관계 할래. 근데 돈 받고 할래. 돈 주고 할래. 이런 거지. 이건 모두 다 범죄예요. 하나는 어,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사람과 미성년자의 어떤 성관계, 그걸 원조교제라고 하고요. 하나는 매매춘, 이거는 뭐 어디 성을 판매하는 업소 같은 데서 성행위를 판매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거 모두 다 범죄예요. 처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C는 강간, 치안이에요. 강간과 치안이 뭐냐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야.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금전수수는 오고 가지 않았어요. 강간이나 치안이에요. 강간은 강제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는 게 강간이에요. 자, 요거를 조금 깊게 봐야 돼. 강간이나 치안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강간이나 치안을 내가 모르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걸 모르면서 그런 걸 겪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원하지 않는 성피해예요. 만약에 둘이 사귀는 사이야. 둘이 사귀는 사이야. 그런데 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성행위를 원하지 않아. 근데 성행위를 일어났어. 그러면 강간이에요. 강간. 또 그래서 데이트할 때나 부부간이나 연인일 때도 강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쪽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성교제를 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이성교제를 하는데 이성교제 할 때 요즘에는 뭐 성관계를 어, 물론 본인의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자유연애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데이트 강간이나, 원하지 않는 성피해, 연인 간의 강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 싫으면 싫다. 그리고 합의를 했으면 또 임신의 과정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래서 요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합의도 안 했는데 금전수수가 일어나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어. 그것은 강제 매춘이에요.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처벌의 대상이야. 그래서 성행위를 너무 그쪽으로 관심사가 지나치게 몰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유연애면 좋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원하지도 않는데 혹은 금전수수까지 어떻게 이어진다. 그러면 모두 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행위를 할 때는 항상 반드시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범죄 위험성이 항상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서 조금 무서운 범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꼭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섹스하고 섹슈얼리티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선생님이 성의 의미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무거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전의 성은 임신의 생리학적 그리고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섹슈얼리티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섹스라는 단어에서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내 삶의 어느 단계에서 할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임신 출산에 적합한 개인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무엇일까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섹슈얼리티로 변화하고 있어요. 사회도, 그리고 개인도.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젊은이들만 성적 존재로서 부각이 되었다면 요즘은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을 성적 존재로 살아감을 함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인 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의 인식, 사회의 인식까지도 변화되는 이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성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체적인 행위라든지 너무 신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성교제라든지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결혼 제도에 대한 그리고 가정생활과 더 나아가서는 공공보건 서비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점차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또 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좀 더 다양한 성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존중해주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 남성으로 배려, 여성으로 배려 혹은 또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연예인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트랜스젠더인데 이렇게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그런 사람들도 텔레비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리고 대중매체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이거는 부당하다. 왜 여성이 항상 TV 광고에서 벗고 나오고 수영복만 입고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이어야 되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면 또 가사 노동을 하는 형태로만 보여져야 되냐. 뭐 이런 형태로도 성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성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가치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돈이나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훼손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엄중하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어, 예를 들면 희롱을 당했어요. 라는 것을 TV에 나와서 주장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권리를, 자기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뭐 법원에서도 그런 것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아지면 그 사람의 권리를 또 보장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의 의미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학생 신분으로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둬야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의 인식도 그리고 자기 표현이라든지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의 의미가 내가 생각했던 신체에 그리고 좀 성행위만 생각을 했었는데 임신과 출산의 의미도 담고 있고 사회적인 뭐 그리고 문화적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넓은 의미의 성의 의미를 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학습 목표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생식기간, 여성의 생식기간, 남성의 생식기간, 요거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설명해주는 EBS 강의를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성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임신과 출산 그리고 피임법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생식기간에 대한 학습을 꼭 하고 요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 다음에 EBS 강의도 꼭 들어야 돼요. 자, 요거 꼭 들어주세요.